네, 셀레시오 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셀레시오 중학교 축구 OT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요, 먼저 교사 소개, 제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 1년 동안 할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가 어떻게 운동해갔으면 좋겠는지, 간단 당부사항과 어떤 마음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소개인데요. 저는 이름은 송금도입니다. 국민체육생활 1급 지도자이고 대한축구협회 D급 지도자입니다. 또 광주 지역에서 중고등 클럽 많진 않은데요. 애들 같이 운동하고 있고 담양의 동초와 남초 방과후 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거는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운동을 더 이제 깊이 있게 하려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또 학교에서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하는 내용들도 다는 우리가 배울 수는 없겠지만 또 재미있게 한두 가지 정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또 배워보고 또 중요한 거는 게임 하는 거니까 시합에서 잘 쓸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해보고 또 배워보고 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자, 프로그램 소개인데요. 축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축구의 요소가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축구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해볼 수가 있는데 보는 것처럼 3B라고 합니다. 3B. B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디 밸런스죠. 바디 밸런스, 체력, 뭐 근력, 뭐 슈팅의 파워 이런 것을 좌우하는 바디 밸런스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브레인 뭐죠? 그죠? 머리죠. 머리. 이 머리를 잘 쓰는 거. 축구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도 있고 또 전술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선수가 사람이 훨씬 더 축구를 잘할 수 있고 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축구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술이라든가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이 할애된다면 같이 배워보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네, 그렇죠. 볼 컨트롤입니다. 볼 컨트롤. 가장 축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체력, 바디 밸런스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규칙을 잘 모른다거나 전술을 잘 몰라도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볼 컨트롤입니다. 볼 컨트롤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축구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가장 먼저 배워지는 것이 볼 컨트롤이죠. 이 볼 컨트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은 상황에 있는 것들 위주로 몇 가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배울 건지 또 어디서 어떻게 배울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는 기초 체력, 바디 밸런스라 했는데 이제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초 체력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여러 해 동안 선수들, 뭐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한 네 가지 정도는 한 번씩이라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조금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이죠. 유연성. 아마 유연성 테스트를 한번 하게 할 텐데 유연성 테스트를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유연성이 많이 없을 거예요.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근육의 힘이 세도 유연성이 없어버리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최고 레벨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에서는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골반 많이 삐뚤어지죠. 짝다리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리를 꼬는 사람도 있는데 골반 스트레칭이랑 또 우리 운동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책상에 앉아 있거나 또 컴퓨터 안이라고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약간 쭈그리잖아요. 그래서 쭈그리는 자세가 많기 때문에 그 어깨를 좀 펼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 그 정도 기본적인 거 좀 배워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잠깐 실습해보고 또 온라인으로도 내용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코어 강화입니다. 코어 강화. 코어는 중심 근육입니다. 중심 근육. 그래서 복근부터 이 허벅지 근육까지 해서 이어지는 이, 이 구간들, 허벅지부터 복근까지 이 구간들의 근육을 키우는 건데 그 운동으로는 업다운 챌린저로 있어요.
음악 한 3분 40초짜리 운동, 3분 30초 정도짜리 음악에 맞춰가지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하는 운동이 있는데 요거 한번 챌린지로 여러분들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니까요. 교실에서 하든 또 온라인에서 할 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 밸런스 운동인데 밸런스 운동은 특별한 건 아니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또 유소년부터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까지 누구나 다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이라고 콘과 또 사다리를 가지고 하는 코디네이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 운동을 만약에 어떤 시합이나 어떤 대회 가기 전에 이 운동으로 시작한다면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축구를 배운 듯한 배운 티가 좀 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밸런스 운동으로 코디네이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것은 야외 운동, 경기 시합 할 때 그 전에 몸풀기 운동으로 해볼 테니까 그때 하나씩 알려주면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폐지구력. 축구는 90분 동안 여러분들은 많이 하면 40분 정도 뛰겠죠? 쉼 없이 뛰고 멈추고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은 단순히 내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많이 한다거나 뭐 3대 여러분 뭐 헬스 좋아하는 사람 알겠지만 3대 뭐 300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근력이 중요한 것보다는 빨리 호흡을 돌아오는 것. 순간 스프린트를 엄청 빨리 하고 순간 빨리 뛰기를 딱 한 다음에 다시 호흡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체력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제가 이제 선수들과 함께 다른 팀에서 선수들과 함께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 배워볼 수 있으면 배워보고 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기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록 한번 깨보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69 챌린지랑 타바타 챌린지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도 한번 설명도 드리고 또 교실에서 하게 되면 교실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운동 자체가 좀 강도가 있기 때문에 또 게임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교실과 온라인에서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너무 운동을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도와주지 않거나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부족한 친구들은 요 챌린지 할 테니까 본인 체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로그램 소개에서 이제 2번째는 볼 컨트롤인데 볼 컨트롤은 이제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인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 뭐 경기는 이제 빼고 경기 빼고 3가지 정도로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첫 번째는 저글링. 여러분 잘 아는 저글링은 이렇게 발로 공을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원래 용어는 저글링은 볼을 땅에 안 떨어뜨리고 계속 컨트롤 툭툭 차는 겁니다. 발로 발등으로 하든 뭐 제기차기를 하든 무릎을 하든 뭐 이마로 하든 뭐 헤딩을 하든 상관없고 하는 건데 요거 단계별로 발등 뭐 인사이드 무릎 뭐 헤딩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가 몇 개 있어요. 게임 형식으로 한 게 있는데 그거 야외 수업할 때 몸풀기 하면서 이렇게 해볼 계획이니까 한번 준비하고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팅은 이제 상황별로 리턴 패스 받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감아차는 슛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또 슈팅 연습할 겁니다. 이 슈팅도 상황에 맞춰서 점수 부여해서 그 점수가 넘었을 때 바로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슈팅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슈팅 연습하는 부분들도 할 거니까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글링하고 슈팅은 야외 수업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 컨트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에 있는 컨트롤에서 공중볼로 몇 가지 상황하고 땅볼로는 몇 가지 상황, 뭐 턴하고 리턴하는 거, 뭐 하프턴 이런 몇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번 최대한 많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야외 수업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죠. 연습 경기 할 건데요. 이 저글링이나 슈팅, 뭐 볼 컨트롤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고 연습 경기 할 텐데요. 연습 경기 할 때 최선 다해서 또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연습 경기 할 때는 이제 쌤은 이제 심판을 봐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이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축구의 3요소 중에 마지막은 브레인이었습니다. 브레인. 자, 지혜라고 할게요. 지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지혜라는 표현으로 한번 써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전술하고 경기 규칙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전술은 너무 많죠. 감독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다 이건 맞다라고 하는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것은 이제 부분 전술로서 2대1 패스 가장 많이 쓰고 누구나 쓸 수 있고 가장 많이 쓰고 너무나 완벽하게 상대를 제칠 수 있는 부분 전술을 할 수 있는 2대1 패스. 여기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해하시고 이해하고 또 빨리 따라오면 3대1, 3자 패스까지 한번 해볼 거고, 기본적으로는 2대1 패스를 마스터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야외에서 할 거고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패턴 같은 것들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규칙이 3가지인데 경기 규칙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축구를 배웠는데 이 정도를 모르면 조금 좀 창피하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그 운동 좀 하는 애인데, 좀 알고 있는 애인데 라고 할 만한 내용들 해서 몇 가지 좀 애매한 것들 알면 정말 좀 이 축구는 좀 안다라고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3가지 정도. 기본이 스로인이고, 스로인 반칙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본이 스로인, 그리고 이제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간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은 알잖아요. 직접 골을 넣는. 그리고 직접 프리킥은 명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파울하면 바로 직접 프리킥 주는 거니까, 이 직접 프리킥 말고 간접 프리킥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간접 프리킥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이것까지 알면 정말 많이 한다는 오프사이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간접 프리킥이랑 오프사이드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한번, 교실이나 온라인에서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것은 이제 시합할 때 요 3가지 스로인, 오프사이드, 간접 프리킥, 요 3가지는 감독이 아니죠. 쌤이 이제 심판 보면서 하나씩 중간중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멈춰가지고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뭐냐면, 축구 또 스포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신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똑같겠지만 팀의 정신이라고 적어봤는데, 팀의 정신 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스스로, 나 혼자, 내가 가져야 될 마음하고, 또 하나는 팀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자, 팀을 향하는 마음과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2가지를 한번 해봤고, 이 2가지를 꼭 경기장에서 또 우리 시합할 때, 온라인 수업할 때라도 다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보다 빠른 선수는 없다. 공보다 빠른 선수는 없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공보다 빠른 선수는 없다라는 표현은 축구 영화에도 나오는 명언이기도 하고, 또 축구에 아주 진짜 큰 당연히 축구하면 당연히 알고 있는,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히 공감하고 맞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공보다 빠른 선수는 없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축구는 11대 11의 경기이기 때문에 나 혼자 공을 가지고 11명을 다 제끼고 할 수 있는 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빨리 드리블을 한다 해도 패스하는 공보다는 빠를 수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팀플레이가 중요하고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고, 내가 좀 드리블 한다고 혼자 하려고 하는, 그리고 혼자만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플레이는 안 된다는 거. 대신에 자기가 정말 잘해가지고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잘한 플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보다 빠른 선수는 없다. 서로 협동해서 하자는 거고, 2번째는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킨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수업은 쌤이 알기로는 축구를 다 좋아해서 이 수업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같은 반끼리 반별로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좀 좋아하지 않거나 뭐 체력적으로 좀 약해가지고 뛰어노는 거, 뛰어서 게임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잘 안 돼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혹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 성장하는 나이고 또 뭐든지 도전하면 또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축구라는 거, 이 스포츠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말고 닥쳐가지고 또 부딪혀가지고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도 항상 하는 말인데 어려움이 나를 향상시킨다. 늘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또 운동, 또 축구, 또 재미는 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재밌게 도전해보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네, 셀레시오 중학교 오리엔테이션 이곳으로 마치고 운동장에서 보든 교실에서 보든 한 번 얼굴 봤으니까, 물론 쌤은 여러분들의 얼굴 안 봤지만 여러분은 쌤 얼굴 봤으니까 또 밝게 인사하고 또 즐겁고 재밌게 또 올 한 해 축구 수업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이나 또 교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